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수술 치료에 대한 내용이고요. 언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앞에 문원 교수님이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염증성 장질환의 큰 두 질환이죠.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아시다시피 수술로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내과적인 약물 치료가 기본이 되고요. 수술은 내과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보조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먼저 궤양성 대장염을 보시면 궤양성 대장염은 아시다시피 대장과 직장에만 국한돼서 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고요. 내과 치료를 주로 하지만 이런 내과 치료에 반응이 떨어지거나 증상이 조절이 안 될 때는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써야 될 약이 없다든지. 그리고 일부의 환자에서는 오랫동안 잘 약물 치료를 반응을 했지만 장기간 이 염증이 지속되다 보면은 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이후부터는 그런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대장암이 생기려고 하는 그런 전구 조직이라든지 대장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외에는 천공이나 출혈이라든지 이런 급성 합병증이 생겼을 경우가 약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술을 하는가? 비교적 크론병에 비해서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는 간단하고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대장과 직장의 병이 국한이 되기 때문에 이 염증이 있는 장을 다 제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 대장 직장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고 사람이 먹은 음식을 항문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 중에서 대장과 직장의 역할은 보관을 하다가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뭔가를 잘라내게 되면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을 저희가 소장 일부를 이용해서 주머니를 만들어 항문에다 연결을 해주는 수술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대장 직장 절제술을 하고 회장낭울을 통해서 항문에다 연결해주는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서 항문에다 연결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렇게 항문 쪽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서 연결하는 경우에 잘 아무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 합병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환자분들이 면역 억제제라든지 전신 상태가 떨어져 있고 영양 상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하시기 때문에 회복이 잘 안 되고 일반 환자들에 비해서 상처가 잘 낫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변을 안 지나가게 하는 임시 회장루, 장루 수술을 일시적으로 한 3, 4개월 정도 가지고 있다가 3, 4개월 후에 보건수술하는 2단계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일부의 환자에서는 항문 기능이 안 좋다든지 항문 근처에 암이 생겼다든지 연세가 너무 많아서 거동이 어렵다든지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항문을 같이 제거를 하고 영구 장루를 회장루를 같이 만드는 영구 회장루 그리고 대장 직장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약 전체의 10% 내외에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의 환자에서는 너무 심한 합병증 때문에 전신 상태도 상당히 안 좋고 저희가 응급수술을 밤에 시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이 터졌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직장은 놔두고서 대장만 임시로 절제를 하고 장루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또 직장을 절제한 후에 회장낭을 만들고 항문에 연결하고 다시 또 장루를 만들었다가 또 장루를 한 3, 4개월 이후에 다시 연결해주는 3번을 통해서 수술해주는 그런 경우도 일부에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이렇게 장을 다 잘라내고 나면 어떻게 사는지 환자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내려와서 그러면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잘 지내신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대변 횟수가 제일 궁금하십니다. 이렇게 뭐 몇 번이나 대변을 봐야 되냐, 뭐 하루 종일 화장실에 가야 되고 변기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 수술했던 환자 한 200명 이상을 저희 병원에서 이제
장 배변 횟수하고 이런 걸 조사를 해봤었는데 1년째 됐을 때 한 6에서 8회,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7, 8회 정도 화장실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는 그 횟수가 좀 더 떨어져서 5, 6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환자들의 그런 평가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은 생활하기가 오히려 약도 더 복용을 안 해도 되고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대장 자체가 수분을 일부 흡수하는 기능과 주로가 대변을 보관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소장처럼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장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절제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렇게 소장 주머니를 만드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크론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론병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모든 그 소화관에 다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에 비해서 치료가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환자마다 다 틀리고, 그리고 이 크론병은 뱃속에 있는 장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항문 근처에 치료라든지 농양 같은 그런 우리 삶과 좀 이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그런 부위까지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두 가지 복부 수술과 항문 질환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부 수술은 언제 하느냐?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또 요새는 약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다 잘 지내실 수 있지만 가장 흔히 수술을 받는 경우는 이 세 가지입니다. 막히거나 누궁이, 구멍이 생기거나 구멍이 생기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주변, 장 주변에 고름집이 잡히는, 용양이 생기는 이 세 가지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이 세 개가 따로따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두 개씩, 세 개씩 같이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막히거나 새거나 고름집이 잡히거나 이런 문제로 생기고, 그 외에는 일부에서 장이 완전히 뻥 터진다든지 아니면은 약물 치료 반응이 떨어진다든지 출혈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든지 일부에서는 암이 생겨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징그러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좀 이해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크론 소장에 염증이 있는 환자 수술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위쪽 부위가 이 위쪽에 있는 장이 정상장이고요. 밑에 쪽에 좀 쭈글쭈글하고 허옇게 돼 있고 이 옆에 장간막이라고 해서 우리 장을 먹여 살리는 그런 혈관과 지방조식이 같이 붙어 있는데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뭔가 옆에와 틀린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도 이쪽에 염증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염증이 있게 되면은 염증 때문에 장들이 좁아집니다. 좁아지기 때문에 내려가는 그 위쪽에 장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는 이 염증 있는 장 일부를 절제를 하고 위쪽에 늘어난 장과 밑에 쪽에 염증이 적은 장을 같이 연결해주는 수술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 경우는 아까 환자는 좁아진 환자인데 여기는 완전히 막혀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늘어나 있죠. 그래서 이런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 환자들 같이 이렇게 장이 대부분은 성하지 않은 상태에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자체가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암이라든지 다른 양성질환에 비해서 장들이 늘어나 있으면 이렇게 두꺼워지고 약해지고 연결을 해도 잘 붙지도 않고 또 터진다든지 출혈을 일으킨다든지 합병증도 많이 생기고요. 이렇게 대장이 늘어난 그런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 사진은 장 옆에 있는 부위가 고름주머니가 생겨서 뱃속에서 고름주머니 만들고 일부는 터져 있고, 보시면 고름주머니도 있지만 주변에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간 부위는 장들이 염증 때문에 좁아져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여기에 같이 생기기도 하고, 또 소장에 농양이 생겼는데 소장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가운데 고름주머니가 생겨서 양쪽이 붙어 있습니다.
배 안에서 고름주머니가 이렇게 피부 밖으로 터져 나와서 장피 누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수술받는 환자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장과 이쪽 소장 사이에 일부가 이제 터져서 붙은 염증이 있는 부위들끼리 구멍이 생겨서 누공, 피스툴라가 생기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막히거나 구멍이 나거나 고름집이 생기는 경우가 전체 한 80% 정도로 가장 흔한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런 크론 복부 수술의 원칙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술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염증 있는 장을 모두 다 절제를 한다든지 모르고서 그런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병에 이런 말하자면 자연 경과를 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외과 의사가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은 지금 당장 이 환자한테 문제되는 부위만을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터졌다면 터지거나 만약에 좁아지거나 고름이 생겼다면 그 부위만을 해결하고 다른 부위에도 염증이 있거나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런데 그 부위들의 당장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으면 그대로 놔둡니다. 나머지는 저희 소화기 내과 선생님들이 몫이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특히 소장은 문제 있는 장들만 절제하고 남은 장들은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의 수술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생기는 자연 경과에 따라서 소장 끝부분 쪽에 염증이 제일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는 수술도 소장만 절제하는 수술이나 아니면 소장과 맹장 부위를 같이 절제하는 이런 소장 절제술, 회맹장 절제술, 우측 대장 절제술 같은 수술이 전체의 80% 정도 가장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장 절제술을 잠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위가 염증이 있는 장이고 이 위쪽 양쪽은 좀 정상인 부위고요. 다른 측면에서 찍어놓은 염증 사진인데 이렇게 염증 있는 장들만 절제를 하고 앞뒤에 정상장은 이렇게 옆끼리 붙여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소장하고 대장을 지금 연결하는 사진인데 요새는 이렇게 손으로 예전에는 한 땀 한 땀 꼬매는 수술도 많이 했지만 요새는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장끼리 연결하는 수술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합병증이라든지 수술 시간도 좀 더 단축하고 줄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 후에 장을 연결한 모양은 이쪽과 이쪽을 붙여놓은 건데 이렇게 끝과 끝을 붙여놓으면은 그 단면이 좀 작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향후에 그 부위 염증이 생기면은 다시 좁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결한 부위를 넓게 유지하기 위해서 옆과 옆을 이렇게 넓게 연결하는 수술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협착이 부분적으로만 떨어져서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에 그 부위만 장을 안 잘라내고 넓히는 수술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짠 다음에 종으로 벌린 다음에 꼬매주면 그 좁아져 있는 부위를 넓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장 성형술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이렇게 각각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소장이나 대장 절제술과 동반해서 이런 협착 성형술을 두세 군데 정도 해주고 이렇게 다양한 수술을 여러 군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같이 이렇게 5군데의 협착 성형술만 시행하고 장을 절제를 하지 않고 장을 보존하면서 수술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소장 끝부분에 염증이 생겨 있는데 행행결장과 연결이 돼서 누궁이 돼 있고 그 위쪽에 다른 염증이 심한 부위도 있고 위쪽에 또 협착 부위도 2군데나 있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소장하고 대장하고 연결하고 행행결장에 누궁이 있던 데는 이렇게 장을 안 자르고 꼬매서 구멍을 다시 막고 소장 일부 염증이 심했던 부위는 자르고 그 위에 있던 부위는 협착 성형술을 시행해서 넓혀주고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 수술한다고 하면은 이 하나로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크론병 환자들 수술을 하게 되면 많게는 대여섯 개 이상의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워낙 그 방법 자체가 복잡해지고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에 대한 수술 접근 방법도 복강경을 이용한 미세 침습 수술이라고 해서 배를 조금 열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개복 수술을 하게 되면 배를 이만큼 20cm 이상 여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복강경을 이용하게 되면 5cm 내외에서 열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거는 복강경 수술의 원리고요.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배 안에 구멍을 뚫어서 카메라를 넣고 공기를 넣어서 배 안에서 수술을 하는 게 일반적인 원리인데, 이 복강경 수술의 장점은 이렇게 배꼽 주위에 상처 일부만 좀 남게 되고 여러 군데 구멍을 뚫어서 하기 때문에 통증도 적고 수술 후에 회복도 빠르고, 그리고 장을 좀 덜 만지작거리기 때문에 장들이 들러붙는 그런 유착이라든지 이런 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크론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술을 한 번 받고 이게 인생의 마지막 수술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착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젊은 환자들이기 때문에 미용에 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환자들의 필요와 저희의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같이 해서 복강경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서는 주로 복강경 수술을 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통계를 봤을 때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전체 수술의 약 한 70% 이상이 복강경 수술에 의해서 시행이 됐고요. 크론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 동안에는 약 절반 정도에서 복강경 수술로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크론병의 항문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에 비해서 이렇게 항문 쪽에 이런 염증이 생기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젊은 남자들에서 그 비율이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에서도 치료나 치질, 농양 이런 것들은 상당히 흔한 질환입니다. 흔한 질환인데 기본적으로는 치료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 똑같은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만약 이 환자가 크론병 환자라고 그러면은 뭔가 잘 회복이 안 되고 그 이후에도 항문에 여러 가지 기능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뭔가 다른 예후와 다른 경과를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수술적 치료는 일반인 환자에서도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게 치료 절개술입니다. 그냥 그 치료기 있는 부위를 열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좀 복잡한 경우에서는 일반인에서도 세톤 수술을 시행을 하고, 최근에 나온 이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경우에는 크론병 환자에서만 시행을 합니다. 치료 절개술은 치료 자체가 항문 피부 근처에만 있는 경우에 이렇게 그 부위를 열어버리게 되면 이 살들이 밑에서부터 차오르면서 그 길이 막히게 되는 치료 수술의 가장 기본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일반인들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말하자면 표피성 치료는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지만, 크론 환자분들한테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상처가 잘 나지가 않습니다. 보통 일반인에 비해서 2~3배 이상의 기간이 걸리고요. 모든 수술을 다 저렇게 할 수가 없고, 많은 환자에서는 세톤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거의 저희가 1년에 이렇게 항문 쪽 수술만 80건 정도를 저희 병원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한 80% 정도가 세톤 수술입니다. 세톤 수술이고, 이 세톤 수술은 치료 자체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계속 이 치료가 앞으로 더 생기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지금 환자분이 말하자면 항문의 기능을 보존하는 정도의 목적에 지금 현상을 유지하고 더 나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수술이지, 치료 자체를 일시에 다 낫고자 하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진에서처럼 치료기를 확인해서 고무줄 정도만 걸어주는 그런 수술이고, 비교적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렇게 고무줄을 가지게 되면 환자분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이 물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이 상태로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내야 되고 일부 환자에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면역 조절약들을 사용하면서 염증이 줄어들면은 이것을 제거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이 줄기세포 치료도 기본적으로는 처음부터 치료 환자들한테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난치성 치료가 되려면 일단 기존 치료 방법, 가장 흔한 게 세톤 수술인데 세톤 수술을 먼저 하고 거기에 낫지 않는다든지 반응이 없으면 그 다음 줄기세포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줄기세포 치료는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이 약의 기능은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세살을 막 돋게 하고 줄기세포니까 모든 그 조직으로 다 변할 수 있는 그런 원리보다는 크론병 환자 특히 염증에 취약하고 항문 주위에 이런 염증이 잘 조절이 안 되면서 재발이 흔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이 치료관 주변에 이런 줄기세포액을, 배양액을 주입을 하면 염증을 줄여줘서 일반적으로 낫는 거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 그런 상처 낫는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입장이고 전체적인 완치율 자체가 이전의 보고에서는 언론 보고에서는 80~90% 정도가 완치된다고 돼 있었지만 해외 연구도 그렇고 저희가 실제 임상에서 봤을 때는 한 3명 쓰면은 2명 정도는 효과가 있고 1명에서는 또 재발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세톤 수술을 건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궤양성 대장염의 수술은 가장 흔한 경우가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대장암이 생긴 경우에서 시행을 하게 되고 염증이 있는 대장과 직장은 모두 제거한 후에 소장 주머니를 만들어서 항문에 연결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크론병의 경우에서는 장이 막힌다든지 농양이 생기거나 노공이 이런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에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합병증이 있는 부위만을 절제를 하고 장은 최대한 보존하는 게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복강경 수술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그런 미용적인 부분, 유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있고 크론 수술은 크론에 대한 치료 수술은 세톤 수술이 주 치료 수술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새로운 치료 방법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좀 더 보편화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